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에마스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녀가 죽었다. 그녀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 그러게요. 글쎄요. 궁금하네. 이 영화가 영화보다는 영화 뒷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 어떤 이야기가 많을까? 그러게요. 자,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영화 소개. 네. 영화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가 너무 감미로운데? 잠시만요. 네. 그녀가 죽었다는 2024년 5월 15일 개봉했고요. 장르는 드라마,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 블랙 코미디. 감독은 김세휘. 출연에는 변요한, 신혜선, 이웰, 기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영 시간은 103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상영 시간이 좀 짧다. 103분이면은. 네,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요. 편집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이 제작비가 70억 원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손익 분기점을 딱 넘겼어. 120만 명인데 관객 수가 123만 7천 명이니까 딱 맞춘 것 같아요. 예. 손해는 안 봤어. 성공한 영화죠, 뭐. 근데 요즘 뭐 120만 명 들어와가지고는 한 500 이상은 들어와야지 성공했다 소리 듣지. 그렇죠. 아무튼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자, 재밌게 봤어요. 줄거리. 구정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예.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으로 남의 집에 열쇠를 좀 챙길 수 있으니까 남의 삶을 훔쳐보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SNS 인플루언서 한소라라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관찰 152일째 그녀가 죽었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죠? 우리가 그 뭔가를 이제 파헤쳐야 돼요. 이 영화가 두 명의 시선으로 시작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구정태의 시선하고 한솔의 시선. 네, 그렇죠. 그래서 난 처음에 이 영화를 기본적인 그 정보 없이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정태 시선으로 영화를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구정태 이야기로만 이렇게 봤는데 중간에 바뀌면서 한솔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레이션은 구정태가 끊임없이 하고 있죠. 변요한. 나는 그 변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연기 잘한다는 생각은 별로 이렇게 딱히 못하는데 연기를 못한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쏘쏘야. 그저 그렇고 뭐 그래 뭐 잘하는 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구정태 역을 하면서 참 이 사람이 디테일이 있는 연기를 하는구나. 그런 아주 작은 디테일 연기에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날렸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 떨림이라든지 눈동자, 눈빛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변태처럼 보여. 그걸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변태스러운 눈빛이 그러니까 평범했다가 살짝 눈빛을 넘어가는 눈빛이 변태로 넘어가는 눈빛이 이 사람 참 연기 잘하는구나.
다른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평범한 눈빛으로 있다가 혼자 있거나 그런 그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눈빛이 살짝 변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연기를 참 디테일한 연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혜선이는 어땠어요? 신혜선은 뭐 원래 연기 잘 하니까. 근데 뭐랄까 그 섬뜩한 어떤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SNS 인플루언서의 맞는 그런 역할이 딱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 역할에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혜선은. 그러니까 나는 그 신혜선의 이제 캐리어를 이렇게 봤을 때 나는 그 철인왕후 이전의 신혜선과 철인왕후 이후의 신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철인왕후 이전의 신혜선이는 난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신혜선이란 배우를 눈에 띄게 그냥 이쁜 여배우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철인왕후 때 내가 완전히 신혜선이한테 반해버렸잖아. 너무 코믹 연기를 능청스럽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와, 이 친구 진짜 연기 잘하는 친구구나. 근데 나는 철인왕후 전부터도 연기는 참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난 철인왕후 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이랬었는데 철인왕후 때 완전히 내가 반해버리고 철인왕후 말고 다른 역은 그렇게 나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철인왕후가 최고였던 것 같아. 뭐 삼달리도 있었는데 웰컴 투 삼달리 요때도 뭐 나름 주연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철인왕후만큼은 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녀가 죽었다 요걸 보면서 이야, 참 연기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녀가 죽었다 해서 이거 사이코패스잖아. 진짜 얼굴 보면 표정 바뀌는 거 보면 사이코패스 막 느낌이 확 난다니까요. 사이코패스라는 게 확 올 정도로 사이코패스 연기를 맞아. 너무 잘했어요. 맞아. 신혜선이의 발견? 사이코패스적인? 이엘도 나는 이엘이라는 여배우도 마스크가 너무 좋아. 진짜 독보적이에요. 나도 이엘 배우를 좋아하는데 이 좋은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왜 안 뜰까? 이렇게 딱 맞는 배역을 못 찾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좀 뭐랄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기 해서 그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굉장히 개성적인 사람인데 그 개성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엘은 그 해방일지의 염기정이 같은 그런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묻어가는 또 평범한 연기, 그러니까 평범한 배역은 그 이해를 못 살리는 것 같다. 맞아. 맞아요. 여기서도 뭐 형사지만 이게 평범한 형사잖아. 조금 뭔가 다르게 가려고는 하지만 그걸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형사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은 이해일이 맞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일한테 맞는 역을 좀 해서 이해일이 좀 확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염기정 얼마나 멋있었어. 그러니까 그만한 역이 없어.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 감독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감독은 딱히 데뷔작도 없고 뭐 이렇게 이게 첫 작품인가 봐요. 없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첫 작품인가 본데 여자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자분인데 젊고. 1989년생이니까 젊죠. 오, 젊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첫 작품처럼 한 가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첫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뭐 영화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경제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근데도 영화를 지금 영화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필모는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 못 찾았는데 어떻게 잘 찾았네요? 이름은 딱 남자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러는데 여자더라고요. 그러면은 본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요즘은 이름들을 다양하게 지니까 뭐 또 본명일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딱 한 작품인데 아까 말했듯이 손익분기점은 넘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작품을 그 정도 했으면 성공 아니에요? 손해 안 봤으면 성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좋은 작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SNS나 인플루언서 뭐 기타 등등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현상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그런 데에 관심이 많다가 각본도 쓰고 뭐 해가지고 감독을 하게 됐나 보더라고요. 이 SNS가 지금 어디 식당 가가지고 오늘 점심 때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었는데 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케이크를 한 조각 먹재. 네. 그래갖고 그러자고 그랬더니 케이크를 한 조각을 갖고 오더니만 사진부터 찍더라고 이렇게. 그렇고 포크 들었다가 살며시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왜 찍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SNS에 올리려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올릴 수 있을까 하고 찍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뭐 진짜 저는 그런 거 사진에 관심이 없어서 안 찍어봤는데 아무튼 뭔가 도구를 챙기려고 하면 벌써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상이 SNS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SNS 하세요? 다른 거 뭐 어떤 나? 많은 종류의 저는 안 해요. 저는 저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상들이 SNS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 한 조각을 시켜도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녀가 죽었다라는 요 영화도 SNS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리고 SNS도 문제고 사람과의 소통이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영화까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영화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구정태는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훔쳐서 보거나 몰래 보려고 하는 관음증이죠, 사람이고. 그렇죠. 관음증. 그리고 그 한소라는 보여주려는 사람이고 보여주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이고. 그렇죠. 요 두 사람이 부딪힌 거야. 그렇죠. 누가 이겼나? 이 누가 이겼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네. 마지막 장면에 이기기는 일단 그 누구야? 구정태가 이겼어요. 구정태가 이겼는데 난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웃겼던 게 진짜 구정태가 이긴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엘이. 그렇지. 그래갖고 이게 명대사 같이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 이엘이 구정태가 이긴 것도 아닌 어쩔 수 없는 그 SNS에서 구정태는 돌아가면서 또 남을 훔쳐볼 거고. 그렇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 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고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언처럼 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엘이 구정태를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또 훔쳐볼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구정태는 그렇죠. 그게 뭐 잘못됐어? 라는 표정으로 돌아서서 나가죠. 맞아. 그 구정태가 사실 그 관음증이 굉장히 뭐 스토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전문적인 관음종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아요? 뭐 그 창고 같은 데에다가 뭔가 그 집에 기념할 만한 뭔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건 관음증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러면 획득물 뭐 이런 건가? 이 간음증은 보기만 해야지 간음증 아닌가? 근데 그걸 증거로 남겨가지고 그건 거기다 간음증 플러스 편집증. 그럴 수도 있겠다. 굉장히 편집증이 심하잖아요. 예. 그 개미 그거 키우는 거 봐봐요. 그래서 별명이 개미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금니 아빠인가 뭐 그런 그런 생각도 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사회 현상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한소라 같은 경우도 그 왜 먹방 많이 하던 먼 양 있었잖아요. 쯔양.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패러디한 느낌도 많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 쯔양보다는 그 이유정인가 해가지고 남편 살해하고 뭐 이렇게 가평. 절벽에서 거기 그 사람도 SNS 막 하면서 맞아. 이은혜 그래. 그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래 걔도 사이코패스로 잡혔잖아. 그러니까 거의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 고유정인가 그 사람도 사이코패스였고 아무튼 요즘 너무 사이코패스가 만연한 것 같아요. 무서워 죽겠어. 그런데 그 SNS 상에 올라온 한소라 얼굴을 보거나 사진을 봐가지고는 어느 누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오히려 미모가 있으면 그 미모만 바라볼 테고 또 뭐 자기 사정이 좀 안 좋거나 하면 그런 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불쌍한 척 뭐 아니면 뭔가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러잖아요. 뭐 고양이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는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이쁘면 돼.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쁘거나 잘생긴 것도 경쟁력이라니까요. 난 늘 말해요. 용서되는 게 경쟁력이라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돼. 그러니까. 그래서 성형 수술을 받는 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더 자기를 드러내고 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예뻐지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어딘가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내가 내 얼굴 솔직히 내가 어떤 얼굴인지는 알지만 내 얼굴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타인이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있는 타인. 그러니까 결국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집에서 입던 옷 차림으로 관공서를 가면은 되게 왜 왔냐는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홀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대해요. 경비 아저씨도 그러고 이렇게 뭐 그 공무원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요. 근데 이제 좀 차려입고 화장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가면은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들도 막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하고 너무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그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꼭 나름 챙겨 입고 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 외모가 확실히 경쟁력이다. 예. 저도 대출 받으러 갈 때 막 엄청 막 옷 제일 좋은 걸로 빼입고 갔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쓰고 가게 되더라고요. 난 아무 신경 안 쓰고 가갖고 욕 먹었나? 돈을 빌리러 가도 있게 하고 가야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자전거 타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혼났구나. 벤츠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 왜 까만 옷만 입던 그 아저씨 누구죠? 애플 아저씨. 스티브 잡스 그 사람처럼 까만 옷 입고 자전거 타고 가봐요. 그러면 혹시 몰라. 저 사람이 뒤에 막 굉장한 차 숨겨두고 자전거 타고 왔구나 할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 그녀가 죽었다에 그 녹톤 음악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해서 쭉 찾아봤는데 조성진의 녹턴이 있어요. 피아노 음악인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친 녹턴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의 녹턴 2번이었습니다. 녹턴이 무슨 뜻이게요? 모르겠네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야상곡. 야상곡. 참 장르, 음악의 장르. 음악의 장르네요. 우리가 좀 영화 음악만, 영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자고요. 난 녹턴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야상곡은 무슨 뜻이에요? 밤에 생각하면서 듣는 노래?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 참 무식하다. 그쵸? 우리 스스로 이렇게 디스하지는 말자고요. 허를 찔러줘. 왜 한소라도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해 하면서 자기 저기를 어필하잖아요. 우리도 좀 무식하지만 뭐 점점 나아지겠죠? 그러면은 나는 그게 궁금해요. 한소라가 사람을 뭐 죽였으니까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소라 구정태를 떠나서 간음증하고 자기 가시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중이 더 나쁜가? 저는 관음증이 훨씬 나쁠 것 같은데요. 간음증이? 예. 훔쳐보는 게? 예. 왜냐면 과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왜 저기 아무튼 말을 하세요. 말을. 관종 쉽게 말하면 이제 과시는 관종이잖아요. 관종은 그래도 남들이 알게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음증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훔쳐보는 그게 훨씬 죄가 무거울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구정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볼 뿐이야. 개입하지 않고 볼 뿐이고, 근데 그 가시하는 것은 자기 가시하는 것은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한소라가 카페에서 옆 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옆 친구 백을 들고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이거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 이제 한소라가 살인을 하게 되는 것도 구정태의 어떤 그 스토커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스토킹부터 시작되는 거 전에 아니에요? 그 저기서 그 술집에서 일했다는 거를 누군가가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 거죠. 그 술집 친구를. 왜냐면 너 요즘 인플루언서로 잘 나가지? 너 내가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그래가며 네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막 이러가면 막 도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 이제 구정태가 어쨌든 자기를 스토킹한 거를 알았을 때 자기의 이제 과거라든지 자기의 전모가 드러날 걸 걱정이 이제 그래 너 걱정이 때문에 되니까 그랬어. 너로부터 시작됐어. 그런 말은 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관음증이 더 제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종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면 그닥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심을 안 주면 문제될 건 없는데 관심을 안 주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더 막 뭔가를 하지. 행위를 하자. 그 사람의 목적은 관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면 자 관음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지나치게 나아가면 스토커가 되는 그런 행위고 이제 또 저기 관종은 자기가 관심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 어떤 거로라도 말을 만들어내거나 뭐 아니면 뭐 사건을 일으키기나 해가지고 관심을 받게 하는 그런 행위인데 사람들한테 피해는 어떤 것들이 더 큰지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관음증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네. 네. 나의 의견은 소중하다. 네. 나는 내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의견이 뭐냐고 물어봐 놓고 마치 너 틀렸어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이 우리가 그 관음증하고 관종하고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은 관음증은 이제 말 그대로 훔쳐보는 거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관종은 또 다른 나의 자아를 만드는 거야. 또 다른 나를. 그렇죠. 거짓으로. SNS 상에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한소라는 돈도 벌었잖아. 그렇죠. 고양이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제 관심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뭐 다 양맥여갖고 그 식염수 먹여가지고 다 죽이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왜냐면 하나 들어올 때마다 돈이 되니까 그게 끝나면 이제 죽이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요즘 그 유튜버들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서 우리는 보여주는 것을 믿느냐, 믿어야 하나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이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야. 늘 맞아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아유, 그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 중에 저 좀 되게 놀랬던 게 시네라 죽었다고 한 거. 누가 죽어? 시네라. 가짜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뉴스. 그거를 그러니까 썸네일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거 완전히 믿기지. 낚시. 예. 그래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아유 이런 가짜 뉴스구만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아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낚시 그게 너무 많아 진짜 낚시 기사. 그래서 우리가 항상 뉴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난 구분 안 되는 것 같아요. AI가 나오면서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사람의 관계를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인지 의심부터 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저도 얼마 전에 뭔가 배우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관심을 갖는데 예전에 나라면 그 관심에 고마워서 그랬을 것 같은데 벌써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교일까? 아니면 뭐 영어 뭘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냥 관심이었던 건데 그 관심을 나는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사회가 됐어요. 지금은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낸 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제목부터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녀가 죽었다. 그렇지. 얼마나 강해요. 낚였어.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이랬는데 확실히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꽝수반점 얼마나 좋아요. 제목. 갑자기. 훌륭한 독자십니다. 그 꽝수반전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은 오늘 그 잠깐 점심시간에 한 사람을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 만남으로써 내가 두 번째 본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책을 샀는데 서명을 해달래. 그럼 세 번째 만남을 기약하고 말한 건가? 아니요.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을 갖고 오늘 문자가 와서 자기가 책을 샀는데 서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예.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당연하지. 그거는 독자인데. 그래서 한대압력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책에 서명을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불편한 거야. 한 번 봤는데 그렇죠. 그걸 전화를 해서 보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웃으면서 가서 설명을 해주고 어떤 계획된 의도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분이 책을 핑계를 안 대고 그냥 보자고 그랬으면은 저 약속 있어요 하고 말았을 건데 그렇죠. 책을 샀는데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인사를 하고 왔죠. 뭐 작가로서 뭐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한 사람의 독자를 또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나는 내 책 읽는 사람은 다 훌륭한 독자야.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서명을 하고 왔죠.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순수한 관계도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 진짜. 친하지 않은데 한 번 봤는데 뭐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고맙다라고 하면 되는 걸.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내 책을 사줬어. 너무 고마워. 달려갈게요. 이것보다는 또 한쪽으로는 뭘까?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맞아요. 하도 SNS 뭐 이런 걸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우리가 의심병만 들었나 봐. 저는 그래서 SNS 개설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도 안 한다고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관심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영화가 스릴러인데, 스릴러적인 그런 묘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서스펜스 스릴러 이런 거 좋잖아요. 왜냐면 저기 소라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시체까지 봤잖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스릴러 뭐 이런. 그리고 또 그 왜 소라 따라다니던 그 스토커 진정한 스토커 그 남자하고 또 뭔가 막 이렇게 일을 벌리고 하잖아요. 그 스릴러적인 그러니까 이종학.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돼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걸 놓치지 않을 테야라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근데 블랙 코미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편집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을까? 많이 그 영화를 많이 찍었겠죠? 근데 편집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나는 반대요. 어떻게? 너무 성의 없다. 너무 뻔한 설정들이었고.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 그럼. 너무 스릴러가 깜짝 놀라야 되는데 예상이 가능해. 시차 없어졌을 때부터 예상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쵸.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을 그 구정태가 너무 쉽게 찾아내. 그렇죠. 그래, 맞아. 너무너무 쉽게 찾아나고 너무너무 쉽게 실마리들이 풀리고 인물들이 나오고 이종학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너무 쉽게 고민 없이 풀리는 게, 야, 이거 좀 고민 좀 하지.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보여주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뭐라고 해야 되나? 평을 뭐 나쁘게 하기보다는 편집을 너무 많이 쳐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게 그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야기 이종학서부터 해갖고 호루라기 뭐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너무 풀리길래 반전이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탁 하고 뭔가를 우린 항상 그 반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쉽게 풀리니까 반전이 있을 것이다. 막 어렵게 풀렸으면은 반전 없이도 이렇게 가겠는데 스릴러가 너무 쉽게 풀려. 그래가지고 반전을 기다리는데 반전이 없어. 그냥 범인도 한솔하고. 그리고 뭐 범인을 잡는 과정 그런 것들도 너무 쉽고. 그냥 덫을 걸어놓잖아요. 부비트랩을 해놔도 뭐 그게 와서 그냥 알아서 걸려. 반항도 안 해. 조금 심해 그게. 그래서 영화를 너무 진짜 단순하게 찍었구나. 네, 맞아. 입체적이지는 않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이게 스릴러 맞아? 어쩌면 감독이 이게 첫 작품이어서 그런 좀 설정 같은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약할 수도 있죠. 첫 영화래요? 첫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젊은 여자 감독인데 첫 영화인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거죠, 뭐. 너무 뻔한 그 다음 장면들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SNS를 끊어야 돼요? 아니죠. 소통은 늘 해야 되는 인간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소통인데 그 소통의 방법을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NS를 끊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진짠지 가짠지를 어떻게 구분해?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아는 이제 눈을 길러야 된다고 해야 될까? 눈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큰일 났네. 눈을 키워야죠. 대도 안 해. 키울 수가 없어. 이제 우리 또래, 그러니까 우리 또래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젊은 친구들은 사진을 찍더라도 SNS 업로드용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진을 내가 대신 사진을 찍어주면 욕을 하잖아. 이게 SNS에 올라갈 때 구도 이런 거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산 없이 우리는 사진을 딱 찍잖아. 그렇죠. 볼품 없이. 어쩌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일기를 썼잖아요. 지금은 일기들을 안 쓰는데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일기가 그 사람의 일기인지도 모르죠. 뭐 일기 쓰는 방법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뭐 SNS가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브이로그처럼 그냥. 그 브이로그가 그냥 일기면 다행인데 이게 남의 샤넬 가방을 들고 찍고 고양이 발목을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유기하고 뭐 땅에 묻고 살인까지 해서 묻어버릴 정도면은 영화니까 뭐 그런 설정들이 있었겠지만은 나는 꼭 영화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끝나지 않죠. 현실에서도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도 일어났을 거고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유튜브 레카라고 하나?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뭐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서 사이버 레카. 사이버 레카 맞아.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런 거 보면. 변요한 신의 선 이 두 사람이 요 작품으로 상을 받았네요. 국제영화 대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변요한이 받았고 부일 영화상에서 여자 올해 스타상을 신혜선이 받았네요. 24년도에. 그러네. 근데 신혜선이가 연기를 잘하긴 했어. 사이코 같았어. 야무지게 연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마지막 명대사가 나오죠. 네. 이엘이 구정태한테 오영사가 구정태한테 한마디 하죠. 그렇죠. 저는 그걸 일갈이라는 말 알죠. 일갈. 이 드라마의 마지막을 딱 일갈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일갈은 한마디로 갈겼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렸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변요한이 그 형을 살다가 가석방이 돼서 나오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줬다고 생각한 그 이엘이 맡은 형사한테 찾아가서 형사님 저 가석방 돼서 이제 출소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저를 왜 찾아왔나요? 어떤 그런 눈빛으로 보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엘 형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당신 피해자 아니야. 범죄자야. 스토커야. 앞으로 당신 인생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잘 봐봐요. 이러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말이 이 드라마를 대변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장면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정태의 뒷모습이 비춰져. 네. 그러면서 이 프레임이 이 핸드폰 프레임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하트 꾹 한다? 그러니까 그 좋아요 하트 꾹 누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도 하트 꾹으로 했어. 현실을 너무너무 잘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을 할 때 구정태가 그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평판 얘기를 해. 이 부동산 업계는 평판이 제일 중요하다. 평판으로 먹고 살 수도 있고 평판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평판을 자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쓰고도 마지막에
갈매기 하트 그 땅땅 누르고 끝내는 거야.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가석방돼서 버스 타고 돌아올 때도 개미 아빠님이 뭐 드디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자기의 평판이 죽지 않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그 평판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한솔아가 얘기했던 여기서 죽었던 한솔아가 얘기했던 보여주기 그렇죠. 네, 네. 같은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 구정태도 자기의 가능증도 있고 편집증도 있지만은 구정태 역시 보여주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인 그렇죠. 거야. 관종인 거야, 관종. 세트지 구정태는 그렇죠.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구정태가 세트니까 좀 더 비싸겠네. 한솔아보다. 근데 한솔아는 사람을 죽였고 구정태는 안 죽였고. 나쁜 걸로 따지면은 그래서 센 놈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그런 변요한이 구정태가 더 센 놈이었네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 아이들이 보면은 좀 SNS를 좀 줄일까? 아니야? 기대하지 마세요. 이걸로 감동받고 SNS 줄일 거야라는 그런 스토리는 상상도 안 돼요. 우리 같은 구시대나 아유 무섭다. 그렇죠. SNS 무섭다 이러지. 자, 오늘 그녀가 죽었다. 1시간 재밌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SNS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개설을 해야 되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SNS 개설을 하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 안 하고 남의 것만 봐요. 저도 그래요. 남의 것만 가서 맨날 하트 누르고. 걔 뭐하고 사나 남의 것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제발.